있습니다. 296페이지 보니까 협회 설립 목적 맨 밑에 네 번째 줄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주어 맨 마지막 줄에 설립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립 못합니다. 보존도 설립 못합니다. 회원가입도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회원가입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지금 맨 위에 양가로 2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의설립주의, 복수설립주의, 가입 임의주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동그라미 2번에 우리 책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두 번째 줄에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두 개가 활동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통폐합됐습니다. 한 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가입할 법적 의무도 없다. 3번. 그 다음에 297페이지 2번 양가로 1번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고요.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는 SK하이닉스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죠. 뭐 삼성전자 주식 한 1억 가지고 있으면 분기당 한 100만 원 정도 배당된다더라고요. 배당금 나오는 게.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니까 주주배당을 해주지 않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고요. 298페이지 협회 설립 인가주의입니다. 인가주의.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 한번 씁니다. 우리 298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칠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 시험에 600명, 100명, 20명 가로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그 다음에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도가 15개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은 빠져나갔잖아요. 특별시 15개 곱하기 20명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골고루 분포돼야 되고요. 나머지 200명은 경기도에서 와도 되고 서울에서 와도 되고 강원도에서 와도 상관없다. 그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만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제주도에서 20명 데리고 오는 게 힘들대요. 왜냐면 서울서 회의하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오려면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호텔 미리 와야 되고 비행기값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또 돈 좀 줘야 오지. 그냥 오라고 하면 바쁜데 한 건 하면 돈 버는데 안 오려고 하겠죠. 그 제주도에서 20명 데리고 오는 게 엄청 힘들다더라고요. 시험에 국토부 장관 인가 받으면 협회 성립한다. X 등기해야 됩니다. 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았다고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고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된다는 게 민법 통설입니다. 형법에서 자연인은 형법에서 사람하고 민법상 사람이 다릅니다. 민법상은 전부 노출설이고 형법상은 진통설입니다. 분만 중 출산하는 중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를 살해했으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완전히 나오기 전이라도. 형법하고 민법하고는 다르다고. 사람이 되는 순간이 민법에서는 완전히 노출돼야 돼. 전부 노출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는 출생을 정지 조건부로 상속권이 있죠. 사산해버리면 넣다가 죽어버리면 상속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299페이지 협회의 조직인데요. 거기 사원총회, 우리 299페이지 맨 위에 사원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회를 두어야 한다 돼 있는데 실제 총회는 안 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11만 명 다 모여서 회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의원 총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의원들이 한 100 몇십 명 됩니다. 대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만 명 다 모여서 회의하기면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요. 그 사원총회 이거는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칠판에는 안 적어놨다고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왜 사원총회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자,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물론 서울에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하나만 둘 수 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4개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남부, 북부 지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2개가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전부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 세종시도 지부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는 지방자치법상은 시도에 해당되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시는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등록관청입니다.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게 조금씩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299페이지 맨 밑에 여기 시험에 나온 게 교육, 특히 주의하십시오.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업무거든요. 시도지사. 근데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시도지사의 업무인데 또 경기도 조례로 시군구로 또 업무를 위탁했더라고 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군구에서 연수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해야 돼. 우리 시험에는. 그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경기도지사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31개 시군 다니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시군구에서는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군구로 다 위탁을 해주고 그냥 돈만 내려보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도 원래는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업무. 이게 정보 제공 지금 한방 PC버전 정보 제공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이고요. 이런 게 고유 업무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협회에서는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301페이지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30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30회 33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자,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할 수 있다.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라는 게 뭐냐면 공동구제사업 줄임말입니다.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하고.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다가 한 사람 사고 나면 보험금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공제도 공동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우리 전통 그 개 옛날에 개 있죠. 개도 여러 사람이 개원들이 개돈 내가지고 한 사람 다 주잖아요. 그러다가 미리 타먹고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별로 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맨 마지막에 타먹으면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떼있어요. 먼저 타먹고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나중에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게 장땡이더라고요.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먼저 받으면 조금 받고 맨 나중에 받는 사람 최고 많이 준다 하길래 저는 많이 받으려고 꼴등 맨 마지막 한다 했다가 다 떼였어요. 어쨌든 그런 그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옛날 전통적인 그 상부상조 정신이 있는 게 공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공동구제사업이라고요. 보험하고 똑같은데 다만 보험은 사보험 개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보험은 요거는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만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잖아요. 공제 자기들끼리 공제 만들어 가지고 똑같아요. 보험하고. 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 암기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 56번에 동그라미 4번
56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쳤습니까? 시험에 총수입액 이렇게 나왔다고. 협회 총수입액이라고 하면 협회는 회비 받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6,000원.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으면 또 돈 받아요. 그런 거 빼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책임준비금이 뭡니까? 사고 나면 책임지려고 다 쓰면 안 되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미리미리. 그게 책임준비금이에요. 일반 우리 뭐 삼성생명 뭐 이런 거 흥국생명 이런 데 가입해도 다 책임준비금은 적립을 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책임준비금을 그래서 10% 이상 적립을 해야 되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거는 책임준비금하고는 좀 다른데,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1,000억이고 현금이 1,000억 있어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래요. 현금 안 가지고 있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자보다 부동산 하는 게 훨씬 낫죠. 자꾸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요. 그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요. 시험에 출제됐고요. 노란 글씨가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는 암기 프린터 43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3번. 암기 프린터 43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거기 6번에 있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34회 시험에는 이런 거 또는 대신에 및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되고,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만.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 정기검사할 수 있다. X.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 저도 옛날에 젊을 때 20대 때 회사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이게 그 조사받아 봤는데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답 검찰 신문조사하고 똑같더라고요. 문답 그럼 한 대 다 해놓고 나중에 신문조사 다시 읽어보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지장 찍고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왠지 그렇게 탈탈 털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회계 관리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302페이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입니다. 둔다. 302페이지 맨 밑에 있죠. 우리 앞에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였습니다. 요거는 둔다. 이걸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둔다는 반드시 두어야 되고 둘 수 있다는 안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은 호선입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 선출합니다. 일본 총리는 일본 중의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총리 그냥 호선이에요.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는 수시로 그만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고요. 회장과
협회 임원의 숫자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분의 1 미만이면 19명 중에 6명 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회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려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외부 위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오래 하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하는 걸 말하죠. 연임.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면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그만뒀다 다시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도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하면 지금 6년이니까 한 번 더 하면 12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12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뭐 거의 90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위원은 부교수, 대학의 부교수, 금융기관의 임원, 공제조합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자면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우리 책에는 여기 있네. 302페이지에 있네요. 페이지는 안 적어놨는데 302페이지 표 302페이지 중간에 표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네요.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야 되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고요. 지부 설치한 경우 사후에 시도이사에게 지회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 정에 신고합니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 전용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도 있어요. 전용. 한자는 완전히 달라요. 전용한다는 말이. 한글은 똑같죠. 전용이. 자,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협회 위반 시 제재 맨 밑에 맨 밑에가 아니고 306페이지에 그게 감독 대상 2번에 있네. 감독 대상. 협회는 오로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된 사무소든 지부든 지회든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있는데 협회는 이 네 가지 위반해도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행령 처분도 없다고.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324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324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지도감독관청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고요. 감독대상은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즉 무자격자가 사무소 간판 달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간판 철거명령, 사무소 폐쇄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감독 대상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사장만 단속하면 사장이 알아서 지휘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독 사유가 옛날에는 감독 사유가 지금 32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어요.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잘못이 있든 없든.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저는 5년 동안 중개부 했는데 한 번도 검사 못 받았는데 왜 저만 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만 바빠서 다른 데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만 삭제했어요. 이제 국가는 법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다만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다만 탄핵 사유에 해당돼요. 법령을 위반하면, 헌법을 위반하면. 자,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평소 때는 결론은 평소 때는 단속하러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공무원들 연수교육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합동 단속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대요. 막 자꾸 집값 올라가고 이러면 국세청 이렇게 합동조사하라고 하면 그때는 잘못이 없어도 나가기는 한답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등록관 정해서 나가서 조사하는 건 없대요.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된 것만 해도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2명 있어요. 보통 그 가면 지정민원과에서 지정민원 업무하고 보통 같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중개업소만 담당하면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2명인데 중개업소가 보통 시군구별로 한 600개나 돼요. 그럼 매일 단속하러 나가도 1년 내 단속해도 다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간다고요. 그러나 민원 제기된 것만. 그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시 계약서 들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등록관 지금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전반적인 업무를 다 위반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그게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겸손하게 하는데 나가면 탈탈 털겠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탈탈 털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100% 지킬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왜 제가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낫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식하게 그냥 공무원 보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돈도 못 벌고 지금 망이 생기는데 너 이런 짓거리 하게 생겼냐 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고발해버린다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버리고 고발하면은 거의 이제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등록 취소해요. 차라리 그냥 공무원들도 업무 정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나중에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자기들도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업무 정지 1개월짜리 최고 낮은 거 1개월이면 2분의 1 줄여주면 15일이거든요. 15일 업무 정지 하나 끊어주세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교통법규 위반해서 걸리면 그냥 최고 싼 거 벌점 없는 거 하나 끊어주세요. 이렇게 했었다고 돈 주고 그냥. 어쨌든 결국은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이면 뭐 뭐든지 다 들어가서 조사하면서 이 법 위반했는지 확인하러 갔다 하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정기검사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만 나가서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정표가 뭐냐면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수리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이러면 그 자체가 안 보여주면. 자, 행정처분 요거는 전체적인 걸 알아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격 취소 328페이지. (329페이지) 그 맨 위에 보니까 표 박스 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자격 취소, 공인중개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따가지고 개업 안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모두 포함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니까 자격 대상은 공인중개사라고는 돼 있어요. 이번에 34회 시험에 나왔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도 공인중개사에 속한다. 오로 나왔어요. 오로 시험에. 자격증을 땄으면 취직을 했던 개업을 했던 그냥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던 공인중개사라고요. 다. 청문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교부한 시도이사가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합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여기서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 된다고요? 자격증 빌려준 거 맞습니까? 묻고 아닌데 왜 빌려준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병원에 간다고 잠시 나간 사이에 실장이 계약서 한번 쓰기는 했지만 빌려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는 게 청문이라고. 듣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청문. 국회에도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 묻는 거 답하는 거 다 합해서 뭐 7분 또는 10분 뭐 예를 들어서 7분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7분 주면 국회의원들이 6분 동안 물어요. 묻고 빨리 예 아니요 대답만 하시오 빨리. 자꾸 막 이러니까 그게 청문회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묻는 게 청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묻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청문이. 들어야 돼. 그 묻는 건 한 번만 묻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묻는 것만 다 묻고 빨리 예 아니요 대답하시오 하니까 설명하려니까 됐어요. 입 닫고 설명 필요 없고 빨리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안 보긴 하는데 근데 배 무슨 의원 그 하는 거 보니까 15살 먹는 애가 15살 먹으면 중학교 2학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혼자 도시에서 나와서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이면 집의 나이로 15살이면 만 나이로 14살 안 되면 그거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뭐 처벌도 안 받아요. 한 13세면 만으로 만약에 13세면. 근데 15살 먹는 애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그런 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괴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린애인데도. 난 어른인 줄 알았어. 그 뉴스만 보고 막 무슨 괴한이 했다 하길래.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유튜브가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 완전 극자 극우 완전히 반대판에 그냥 죽여야 되는 걸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합니다. 취소세계만 청문을 실시한다. 자, 그리고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게 지금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3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죠. 보고를 통보로 고치고요. 뭐라고 이게 옛날에는 조금 불분명했어요. 우리 3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는 5일 이내 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는 언제 통지하는지 정확하게 규정이 없잖아요. 보고부터 해놓고 뭐 며칠 있다 하라 이런 것도 없었죠. 지금은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두 군데 다 5일 이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2023년 11월 16일 날 바뀌었는데요. 시행령 29조 3항인데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시행령 29조 3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 눈으로. 이게 다른 법률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 개정입니다. 요즘 국회 뭐 그 공무원들 그런 거 많아대. 제가 뭐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이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하니까 보고한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부하라고 생각하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잖아요.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격인 사람이라고요.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더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되기 힘들어요. 장관 되기보다. 장관은 수시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자르지만 경기도지사는 못 자르잖아요.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보고라고 한 걸 통보로 바꿨다고. 이게 이제 같은 인격체로 본 거예요. 부하가 아니라. 시행령 29조 3항이 있으니까요. 11월 16일 날 받겠습니다. 2023년 5일 이내에 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걸로.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되면 자격증 반납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받아도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개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 시행령 29조 3항 적어 놓으세요. 시행령 29조 3항. 어디 갔죠? 5일 이거 시행령 29조 3항.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라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셔요. 쉬는 시간에. 시행령 29조 3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지정 취소가 있는데요.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공이 대상이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취소만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6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찾았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 중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가로 안에 보니까 자격 취소 자격정지의 X, 이 말은 통보 안 한다는 이야기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지정 취소는 통보하는 거 없고요. 취소됐을 때는 7일 이내에 반납하고요.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국세의 세법에서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만 세금 안 내면 못 받죠. 제척기간 지나고 나면. 빌라왕 자살하셨잖아요. 80억 종부세 나온 거 못 내가지고 죽을 필요 없다고요. 5년만 버티면 제척기간 지나고 나면 못 받는다고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고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하고요. 등록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걸 기속행위,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할 수 있다를 재량 취소, 임의적 취소, 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330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330페이지) 박스에 보면 있죠. 330페이지 박스에 거기 4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4번이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지금.
부양지금 같이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등록 자격증 양도되어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4번이 바뀌었다고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2023년 작년에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18번에 4번 특히 밑줄 좀 쳐놓으시라고. 4번. 4번 밑에 그 5일 이내 보고라고 돼 있네. 그죠? 보고를 통보로 고치세요. 통보.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및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죠. 옛날에는 보고였습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계약서 적어도 다운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니까 특별법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규정 안 돼 있는 이유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니까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운계약서 적어도 잘못하면 이제 자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입니다. 334. 그 333페이지 박스에 있고요. 334페이지도 박스에 있네요. 그 334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 334하고 요거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저는 무공부부터 해서 6개월짜리를 먼저 앞으로 다 했다고요. 암기할 때. 왜냐하면 시험에 이 개별 기준을 묻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개별 기준. 국토교통부 법률에는 6월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있죠. 6개월 이내인데 법률에는 6개월 이내인데 대통령령에 그냥 6개월 이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이 누구는 밉다고 6개월 자격정지하고 누구는 6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재량이 있으면 재량권이니까.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 위반하면 1번 위반하면 어떻게 돼? 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이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중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우리 교과서는 334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에 보면 있죠.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쳐놓으시라고. 동기, 결과만 참작해야 되고 동기는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나왔다고요. 시험에. 동기도 참작해야 된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고로 고쳐놨네요. 이런 식으로 보고 5일 이내 국토부 장관 및 다른 시도의사에게 보고가 아니라 통보. 차이점 비교를 하시라고요. 자격 취소는 반납하는데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는다.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대상이 된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모든 공부는 다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우수한 논문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로 주장해야 그게 우수한 논문이에요. 다른 사람 99명이 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는 그거 반대로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게 가장 우수한 논문이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학설, 남이 주장하는 걸 주장하는 빵점이에요. 빵점. 남이 주장 안 하는 걸 주장하면. 우리 시험은 판례만 해야 돼. 판사가 말한 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차이점이. 그 논문도 뭐 외국에는 어떻는데 우리는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논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걸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공법에서도 주택법하고 건축법을 비교해야 되고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교해야 된다고. 비슷비슷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비교해야 된다고요. 비슷비슷한 걸.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 완료하면 사용 승인 받는데 주택법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그래. 준공검사. 정화조 준공검사. 삭교천 준공식 갔다 왔다.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이잖아요. 그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 걸 비교를 하시라고요. 자, 절대적 취소입니다. 336페이지. 33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절대적 취소, 가로 안에 필요적 취소, 기속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기속적, 기속력, 기속이라는 것은 자유재량행위 반대가 기속이죠. 구속하고 비슷한 게 기속입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부하면 두 번 죽이는 걸로 보고 싫어하잖아요.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교양 없이, 소양 없이.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8개 있는데 작년에 하나 신설됐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337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우리 제하고 지금 순서가 다르네요. 순서가. 저는 신설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동그라미 6번 찾았죠? 저는 이게 9번에 있습니다. 6번에 있고요. 교과서는 337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 암기 프린터는 16번. 16번에는 보조원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여기는 보조원이라는 말을 안 적어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왜 했어요? 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20명 내세워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가짜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보조원을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서 세입자 구해오라고 했다고요? 그 세입자 한 명 구해오면 5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했어요. 지금 강서구 화곡동이 그래서 투룸이 지금 월세가 100만 원 넘는데 100만 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부 월세 하려고 하니까 비싸진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한데 투룸이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몰라서 그래요. 100만 원 주고 월세 안 가도 지금 공공임대주택 갈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행복주택 뭐 이런 거, 마이홈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공임대주택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LHS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 월세 100만 원씩 주고 들어가는 건 너무 아깝죠. 저도 아들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한 10만 원도 안 낸다더라고. 월세 한 6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청문 실시해야 되고 취소세에 청문해야 되고요. 사망을 하면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는데 해산한 경우에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자, 임의적 취소입니다. 338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간에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재량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1번은 등록 기준 미달인데 저는 11번에 돼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지금 제 칠판에 있는 거하고.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죠. 17번. 17번에는 아마 요 순서대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인 겸업 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9번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번 6개월 초과 무단휴업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가고요. 계속 다른 학원에 보니까 노트 하나에다가 이거 56번까지 돼 있는 거 56페이지 이걸 다 적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이걸 찾아서 적어보면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저는 다 찾아가지고 여기 적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라도 한번 따라서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90, 100살 먹는데 보니까 막 영어 공부하는 분 있더라고. 발음은 엉망인데 하더라고요. 계속 적어보더라고요. 막 계속 신문지 같은데 막 적으니까 그게 다 단어 스펠링 쓰는 거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적어보는 게 좋고요. 적을 시간 없으면 소리 내서 읽어보고 소리 내기도 싫으면 눈으로라도 읽어봐야 돼. 근데 눈으로 읽어보면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먹기는 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돌아서면 잊어먹어도.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11가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입니다. 15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업무정지 15가지인데 344, 45 가나다라마 돼 있는데 이게 그까지 하면 15개입니다. 이거 우리는 가나다라 옛날에 시험에 1, 2, 3, 4가 아니라 가나다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저 시험 보는데 보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 지금 모른다고 그냥 그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찍을 때는 그냥 1번, 2번 하나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 정답이 8개 되도록 하라는 게 그 산업인력공단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딱 40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1번 다 하면은 확률적으로 25%, 20%는 맞을 확률이 있다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르면 3번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냥 무조건 3번 했어요. 모르는 거 나오면. 34회 때도 합격하신 분들이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3번이든 2번이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넘어간 사람을 합격했어요. 근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뭐지 막 짜증나 죽겠다. 어떤 놈이 문제 쳐 이렇게 출제했냐고 막 욕하고. 그래서 시험 그런 분도 있대. 교실에서. 교실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막 코 소리 내서 코 푸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극복해야 돼. 그거 막 신경 쓰고 막 예민한 사람은 짜증내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 막 조용히 하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 연습을 해야 돼. 참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찍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비워놔가지고 다음에 본다고 비워놨다가 나중에 시간 없어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밀려 적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체크해버리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생각한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6문제 나왔는데 그거는 강의한 강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를 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1%도 안 되는 걸. 네, 요거는 시험에 나왔고요.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터에 있다는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암기 프린터 2장이잖아요. 2장 앞뒤로 합하면 2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다 20번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앞 대가리만 암기하는 건 된다 하더라고. 근데 무슨 대가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몰라도 자꾸 그래도 대가리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손바닥에 대가리 써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손바닥에 적을 필요 없고 종이에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전과목 다 하나. 남은 거 보고 하긴 힘들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시험지 밑에 놔놓고 있다가 감독관한테 들어와가지고 한 10분 미리 눈 감아라 하고 미리 오탈자 있는지 확인하라 하죠. 그때 눈 꼭 감고 있어야 하니까 눈 꼭 감았다가 뜨면 캄캄하게 보이지도 않아. 꼭 감아라 해도 감을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감는 척하고 그냥 시험지 보시라고. 오탈자 있는지 보라고 할 텐데 또 보라 하죠. 오탈자 있는지 보라고 할 때 그때 빨리 컨닝 페이퍼 있는 거 빨리 옮기 적으면 돼. 대가리만.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걸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이거든. 거의 선생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너네 ABM이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저도 딸이 그 감독 갔는데 어른들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서로 감독 안 갈란대요. 공무원들이나 선생들 보면은 얼마 돈 주는데 물어보니까 딸은 한나절 했더라. 한나절 하기 싫어가지고 한나절 억지로 젊어 놓으니까 가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갔는데 뭐 7만 얼마 받았다더라. 한나절 하면 하루 종일 하면 한 2, 3만 원 해요. 10만 원 올랐어요. 요즘은 한 2, 3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어쨌든 그 젊은 애들 막 자기들도 문제 보니까 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단속 안 해요.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정행위 적발됐다 뉴스에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수능은 맨날 뭐 휴대폰 가지고 있다 적발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는데 저도 몇 번 적발됐거든요. 휴대폰 울려가지고 몸으로 진동해놨는데 막 주머니에서 자꾸 진동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감독관이 이거 지금 사인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가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닝하려고 제가 고개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더라고. 또 한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걸 돌릴 때니까 내보낼까요? 예, 나갈게요. 그러니까 어르신 이용하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시지 흥분하지 마시고 보고 가라면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나가려니까 나갈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단속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저도 15번 이상 시험 봤어요. 요즘은 시험 못 봐요. 합격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합격해도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아예 산업인력공단은 거기에 막아가지고 아예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접수하니까 아예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2개월 이런 게 다 숫자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죠. 2번에 있네. 2번. 38번에 2번 밑줄 치놓으세요.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 이상 받은 경우,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니까 상대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요. 임의적 취소 사유가 또한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입니다.
1년 이내에 2번 걸리면 그때는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취소는 안 합니다. 거의 다 업무 정지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부칙 개공, 업무지역 범위가 시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도.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은 24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별표 업무지역 범위, 법인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고 부칙 개공 중개인은 시도라고 적어놨죠. 업무지역이 시도입니다.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지금 이거 제가 국토부에 건의 많이 했어요. 기타 등등이니까 아무거나 긁고 넘어지면 무조건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예측된 삶을 살 수 없도록 기타 등등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 위반 행위를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보고 북한에서 탈북했냐,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이렇게 하고 저만 오히려 욕만 얻어먹었어요. 아무도 이게 관심이 없나 봐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영정사진처럼 큰 사진을 뒤에 걸고 하라고 하고요, 모가지에다가 명찰 달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찰 달라는 법이 어디 있냐, 법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명령이다,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니까 알아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모가지 차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예? 예. 진짜예요. 근데 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할 텐데 이천도 안 해요. 여주는 안 하나? 예? 안 해요. 이천 이런 데는 안 하는데 좀 신도시나 이런 데는 가면 거의 다 하는 데 많아요. 명찰을 같은 거 줘요, 달고 하라고. 근데 막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서 그렇지. 결정,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자, 행정처분 사후 비교입니다. 아까 다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거 아까 교과서 고치라고 했죠.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과 및 다른 시도의사에게 5일 이내 통보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그러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소세계만 반납합니다. 취소세계만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하는 건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 4번, 5번에 있죠. 39번에 3번, 4번, 39번에 3, 4, 5에 있잖아요. 3, 4, 5. 밑줄이나 치나요? 몰라도 무슨 말인지. 3, 4, 5. 지정 취소, 암기 우리 교과서는 346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정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청문을 해야 되는데, 들을 청, 들을 문,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들을 청, 듣는 게 청문이라고 했잖아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 죽는 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들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 1년에 1,000만 원이고,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을 20개 정도 정리해놨죠. 24개 정리해놨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6번, 7번. 6번, 7번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있죠. 55번에 6번, 7번. 55번 맨 마지막 페이지 6번, 7번. 이게 6번, 7번 여기 있잖아요. 6번, 7번 요 두 개가. 암기 프린터 이 두 장에 책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좀 집에서 하기 싫으면 오고 가면서 차 가지고 다니니까 못하나? 오고 가면서 아니면 미리 와가지고 좀 한 5분이라도 빨리 와서 좀 읽어보고 일찍 오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5분이라도. 저는 1시간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저 제2 외곽순환도로 해서 포곡 터널로 해가지고 저 광주로 해서 그래가 왔어요. 너무 와이프가 빨리 나갈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기어 나가라 해서 나와가지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지금 차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늦게 왔어요. 여기 늦게는 안 오고 한 1시간 전에 왔어요. 여기는. 나이 먹으면 불쌍해요. 그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쉽게 말하면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자, 재등록 개업공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아예 폐업을 해버리면 됩니다. 폐업을. 근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폐업 1년, 예를 들면 1년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1년이 아니라 그냥 오늘 여기 이천에서 폐업하고 내일 저기 광주에 가서 또는 여주에 가서 등록하면 새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시 재등록을 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옛날 절대적 취소 사유가 다시 승계되니까 1년 있다 다시 등록하더라도 취소를 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3년인데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그럼 2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결국 1년간 폐업했고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 안 한다. 왜냐하면 승계되는데 3년에서 폐업 기간만큼 빼준다 했잖아요. 폐업을 3년 했으면 0이 나왔잖아요. 0. 이미 죗값을 다 치렀다고요. 그래서 폐업 기간 3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안 하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은 업무정지 안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요게 3년이라면 요건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근데 규칙을 1년이라고 정한 거예요. 6개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으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사유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죗값을 치렀잖아요. 1년 동안 못했잖아요. 업무를.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폐업을 했다 다시 등록하면 새 출발이라고요? 그럼 그냥 업무정지만 한번 당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아직 1년 안 지났죠? 그래서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를 한다고요. 반드시 취소를 한다고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고 한 2,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 이제 행정벌. 지금 했던 게,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 하고요.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차이점이 뭐냐면,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거고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하는 게 행정처분이라고요. 쉬었다가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